예, 계속해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하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변동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상당히 변동이 좀 심해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뭐 출렁출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주가 지수에서 눈을 떼고 있으면 갑자기 숫자가 변해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국내 시장이 어제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기고 특히 어제 크게 하락하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죠. 예.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저항선 예. 네, 좀 부딪혀 있고요. 예. 네, 특히 한국 증시가 조금 조정폭이 최근에 변동성이 더 큰 이유는 수급적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가 없는 상태에서 예.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거리거나 혹은 이탈하면 그게 바로 이제 지수의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펀더멘탈로 보자면 결국 좀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 세계 경기에 대한 조금 걱정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특히 국내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점이 어제 이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됐고, 예. 아무튼 시장은 뭐 펀더멘탈도 조금 걱정을 하는 상태고, 수급 요인도 역시 조금 불안정한 상태고, 예. 또 지수 때도 뭐 기술적 조정을 조금 받을 만한 그러기에 충분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 모든 게 이제 그 삼박자가 맞아서 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양상을 당분간은 좀 지속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잘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관련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을 끌고 오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유동성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개인의 매수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이 5천억 정도를 이제 내다 팔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면 특별히 어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 특히 8월 달 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나 이런 힘이 현저히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개인 투자자의 수급,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가들이 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예.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한 1,600조 정도 코스피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순매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무게, 그러니까 시장의 무게가 워낙 커져 있어서 예. 개인들이 오직 개인만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 과거에 이제 보면 강세장은 항상 쌍끌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국내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라든지 간혹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쌍끌이 장세가 결국 강세장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펀드 플로우가 안 좋다 보니까 펀드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어떤 세력들은 지금 개인들은 과거에는 이제 펀드 투자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로 직접 투자로 이제 바뀐 그런 수급의 어떠한 모자 바꿔쓰기 정도의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인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를 보여서 조금 신흥국 시장 혹은 뭐 비달러 시장 쪽으로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율의 우호적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신흥국 시장에 강한 어떠한 이동이 엿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펀더멘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선진국 증시와 완전히 별개로 신흥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그 대체 시장으로 독자적으로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할 정도의 그러한 경기 펀더멘탈이 지금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좀 끌어줘야 한국 시장도 올라가는 상황이지. 그렇죠. 이걸 대체 시장, 대체제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공격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글쎄, 그 개인 투자자의 매수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거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다이나믹했던 거는 1999년도에 바이코리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보면 많이 들어올 때에 하루에 1조의 돈이 그 주식형 펀드로서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1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지금 시가총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9조 정도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면요. 하루에 9조의 일반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시장은 거의 난리가 나는 형태가 그렇죠. 되거든요. 불이 붙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져보면 개인 순매수, 뭐 동학개미 운동 얘기하고 막 했었지만 6개월 동안에 들어온 거를 모두 다 모아도 27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99년도나 이럴 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자꾸 현실보다도 더 나가버리는 그런 이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유동성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전 세계 시장도 보면 그렇게 세게 돌파구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면 2개월째 거의 옆으로 그냥 주가가 누워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과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원래 뭐 강세장의 초기는 사실은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또 뭐 펀더멘탈의 가장 중요한 기업 이익, 그리고 기업 이익으로 형성된 밸류에이션, 주가의 높낮이죠. 예.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과 기업 어닝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예.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이 강세장의 초기에는 조금 무시되기가 일반적으로 좀 무시되고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예. 이제 말씀하셨던 유동성 요인이 또 심리적 요인이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예. 미리 이제 주가를 이끄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지금까지가 이제 그런 현상이었다고 보면 단계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를 이제 지나면서 여름 장세에서 이제 가을 장세로 넘어가면 이제 초기에 강세장을 이끌었던 유동성 환경보다는 유동성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플러스 이제 알파가 좀 필요하다. 알파는 결국 말씀드렸던 이런 펀더멘탈 요인이 같이 가세를 해줘야 유동성 요인이 이제 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뭐 저희가 유동성 할 때 광의 유동성 M2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 예. 이러한 돈의 어떤 규모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동성은 이제 증폭되고 신용 창조의 원리상 결국 경기가 더 큰 유동성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조금 주춤거리거나 오히려 꺾이면 본원 통화를 아무리 푼다 해도 통화 승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안 돌게 예, 됩니다. 돈은 안 돌게 네, 됩니다. 그래서 돈은 풀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음. 왜 이렇게 뭐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지? 뭐 이제 이런 조금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상황으로 갈지 아니면 경기 확장으로 돈이 더 돌지 예. 이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조금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과연 유동성이 이 펀더멘탈과 맞물려서 한 번 더 시장을 끌고 가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지금 약간의 이제 퀘스천, 고민을 갖고 시장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돈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1단계에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고 플러스 알파 이제 경기 부분이 이제 어떤 무대에 예. 중심에 나서야 되는 이제 그런 중차대한 어떠한 그 역할의 어떤 변화가 이제 나타날 만한 예. 그런 자리에서 예. 코로나가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조금 하반기에 대한 연말까지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예.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어떠한 말씀하셨던 좀 고점을 못 뚫고 그렇죠. 빠지지는 않지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예.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면 지금 PR이 21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에 아무튼 뭐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잘해서 이익이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따지면 21배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내년도에 굉장히 이익이 좋으면 이제 PR이 낮아지는데 이게 그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이러면은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익에 대한 전망도 당연히 또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시 이제 계속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넥스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요 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주가 그동안에 아무튼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에 있는 성장주,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팡이나 이런 것들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아마 많이들 이제 언택트 주식들 기대하고 했을 텐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주도주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특히 미국의 성장주들이 가장 펀더멘탈이 좋았다. 예.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그리고 뭐 S&P 안에서도 IT, 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IT 계열의 성장주들이 가장 펀더멘탈이 좋았고요. 예. 나머지 뭐 다른 나라 주식이라든지 또 신흥국 주식 또 뭐 산업재라든지 국영재 이런 쪽은 지금 빠져도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펀더멘탈과 어떤 주가가 괴리가 좀 심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의아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는데 왜 싸냐? 뭐 ROE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PER과 PBR이 낮지 않습니다만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높은 주가를 정당화시킬 만한 펀더멘탈이 가장 활발하게 개선을 보였던 업종이 IT 성장주였기 때문에 예. 누가 뭐래도 지금은 이 성장주들이 빅테크, 메가테크 주식들이 성장주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성장주가 이제 꺾였을 때 과연 이제 바통 체인지를 좀 가치주라고 그럴까요? 비성장주라고 그럴까요? 예. 뭐 산업재라든지 시클리칼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언택트 주냐, 컨택트 주냐, 뭐 이런 논쟁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어떤 바통 체인지로 어떤 경기 사이클을 정말 등에 업고 이런 컨택트 관련주, 비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조금 글로벌 경기 전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쪽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일어나는 언택트의 대체제로서의 컨택트 관련주,
비언택트 관련주들의 어떠한 약진이나 그다음에 좀 부분적인 상승세는 좀 순환매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해서 좀 예.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빅테크 주식, 특히 S&P의 IT 계열 또 나스닥 이런 업종의 주식들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예.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도 좀 설당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쪽의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주춤해지고 약해지게 되면 다른 주식들도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이 다른 주식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이제 결론을 내볼 수 네, 있겠죠. 적어도 현재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IT가 어떻게 보면 30년 전 정도부터 꾸준히 이제 상승을 이렇게 이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이 꽃을 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농구 역사상 농구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가 어디인 줄 아느냐. 아시는 것처럼 서장훈이나 이상민이나 이런 거에서 허재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보게 되면 스타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꽃을 굉장히 많이 피우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스타들이 모두 다 나왔을 때 아니냐. 네. 그러게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이런 거 아니냐. 과연 이 스타들이 조금 약해진다고 했을 때 그 스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스타가 또 IT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어려운 얘기죠. 네, 근데 뭐 크게 봤을 때는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이런 그 혁신 성장의 어떠한 트렌드가 이제 뭐 시계로 따지면 겨우 12시간 중에서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지난 거 아닐까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 정말 갈 길이 멀고 앞으로도 스타가 이제 뭐 계속 뉴 페이스들이 나와서 제2의 페이스북, 뭐 제2의 아마존, 뭐 제2의 구글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긴 이야기고 당장 세대 교체는 이제 주가로 보면 주가 조정을 항상 거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저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2000년 닷컴 버블에서 현재 어떠한 그 IT의 어떤 성장의 그 갭이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연결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흥망성쇠가 있고 기업들의 어떤 그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단절된 변화는 아니지만 그 변화의 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주기가 거의 1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스타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단축되겠죠. 그렇겠죠.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워낙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아마 10년보다는 더 짧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거는 아마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오늘 보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상승이 과연 계속 유효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의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만 최상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 2개월 내내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게 누워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면 한 2,2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혹시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일단 뭐 보합 그다음에 박스권의 레인지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사실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변동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그 시장의 어떠한 예. 흔들림 현상은 예. 이거를 조기에 딛고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을 예고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조기에 아무튼 극복을 해야 된다. 조기에 극복을 해야 예. 된다. 이거를 뭐 시간을 질질 끌고 결국 위로 올라가는 게 계속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예. 매물대가 쌓이고 또 잠재 매물이 쌓이면서 심리가 조금 기울어지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국내 증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 한 3, 4주 이내에 방향성을 결정해야만 예. 주가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 같으면 뭐 여기서 계속 바닥을 다져도 괜찮은데 그렇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을 오래 끌 경우에는 음. 시장은 조금 아래쪽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부터 한 3, 4주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예. 유예된 그런 상태에서의 박스권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예. 이게 계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든 아래든 어쨌든 방향성은 결정될 것이다 예. 라고 그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다. 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를 끌고 왔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기대 심리였지 않습니까? 기대 심리는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냉각 기간만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약에 상승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춤해지게 되면 시장이 그냥 끝나지 않고 어차피 에너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도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거래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한 중소형주 코스닥이 유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상승장으로 간다면 예. 강세장의 어떤 그 막바지 국면 내지는 뭐 강세장이 더 과열 장세로 갈수록 뭐 일종의 시장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은 이제 공격적이 되고 그렇죠. 펀더멘탈보다는 수익률 게임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예.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종목, 뭐 코스닥 전체가 저 질이 안 좋다 뭐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 보다도 이제 머니 게임을 하기가 그렇죠. 쉽고 예. 조금 더 활발한 어떠한 그 리스크 테이킹에서 어떤 반대쪽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닥의 운명은 사실은 그런 지금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아래로 틀면 제 생각에는 가장 불리한 게 코스닥이 예. 될 것이고 만약에 시장 전체가 방향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올라가는 쪽으로 예.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에 위너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관전을 굉장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일단 뭐 최근까지도 수익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수익에 대한 욕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수익이 상당히 그래도 쉽게 나고 그다음에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그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미국 시장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 시장이 2개월 동안 옆으로 이렇게 쭉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미 무너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미국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견해가 굉장히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상승세 계속, 그 다음에 조만간 조정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예. 이런 유형의 장세는 끝나봐야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펀더멘탈로 여기가 고점이야. 뭐 여기서부터는 꺾일 거야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런 시장은 결국 시세가 시세를 말해준다라고 얘기하듯이 예. 어쨌든 유동성 플러스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의 과열 국면에서 끝난다라는 관점에서는 예. 한 단계 상승이 남아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예. 그 이후에 어떠한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라는 쪽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예.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고 연차가 짧은 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박사님도 연차가 오래되시다 보니까 2000년대 IT 버블을 겪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다. 네, 오래 하면 겁쟁이가 되죠. 그렇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이 지난주 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쉬고 있었던 월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좀 그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정말 대세 상승의 어떤 초입이나 예. 어떤 길목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사이클이 썩 좋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글로벌 어떤 그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뭐 순환매라고 그럴까요? 이머징 증시, 신흥국 증시 서로 교차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올라가는 그런 장세로 올해 내년 이렇게 좀 긴 아직도 불마켓이 한참 남아 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경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는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이 그렇게 내국인 중심의 어떤 유동성 장세로 지금 랠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랠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하반기에 조금 가을 정도의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이거는 좀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박사님께서 이코노미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신흥국의 통화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위기 조짐이 있고요. 만약에 그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마 브라질, 터키 중심의 신흥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브라질 해와라가 연초 대비 지금 한 거의 30% 하락했고 그렇죠. 이달에만 거의 한 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계속 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시름시름 뭐 중병에 걸려 있는 신흥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의 어떠한 그 자산 시장과 펀더멘탈 경기, 실물 경기 사이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약한 고리가 조금 몇몇 대표적인 신흥국인데 이 신흥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선진국이나 전 세계 경제 자체도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그 상세히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